아침 저녁으로 코끝이 시큰해지는 계절입니다. 올해 텃밭 농사도 이젠 끝물이네요. 여섯 권의 요리책을 내면서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들을 공부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한 한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마솥으로 짓는 밥입니다. 씹을수록 단맛을 낸다는 고슬고슬한 가마솥밥. 오늘도 실패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의 밥 짓는 기술은 청나라 사신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달콤하면서 구수하고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가마솥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제 유년의 기억 속 푸근한 엄마 냄새로 남아있는 가마솥 밥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경남 합천의 한 산간마을. 험한 지형을 알뜰하게 일군 다랭이 논들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요즘 막바지 가을거지가 한창인데요. 실하게 여문 벼이삭들이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확철이라 바쁘신가 봐요. 예, 농촌에는 예, 가을 되면 이래 바빠요. 예,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이 벼도 보니까 농사가 잘 된 것 같은데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농사 풍작이래. 잘 됐습니까? 잘 됐어요. 잘 뿌듯하시겠습니다. 1년 내내 공들여 가지고 이게 잘 네. 돼야 농촌에서 식구들 이래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잘 건니가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이곳 논에서는 여전히 사람 손으로 벼를 베야 합니다. 집에서 이래 뒤야지. 어르신의 낫지를 보니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더군요. 손이 안 나가는데요? 요걸 딱 배를 건미지만 바로 이래면 잘안 나거든. 예. 요래만 싹. 아. 약간 요래. 이게 칼을 베는 거군요. 예.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싹싹 건미가는 거 요래. 예. 요래. 이제 잘 건너가네. 그냥 여기다 두개 주면 된다. 평생 농사일을 해온 어르신들의 속도를 감히 따라잡을 순 없겠지요. 어설픈 손놀림이지만 저도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멋있는 노래. 신난다. 잠시 다리 간다. 풍년이 맞긴 맞나 봅니다. 어르신의 입에서 노랫가락이 절로 나오네요. 베어낸 나락은 탈곡을 해서 열흘 정도 말린 후에 도정 작업을 거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쌀이 됩니다. 식사하고 왔어. 입에서 단내가 날 때쯤 새참이 도착했습니다. 예, 밥 잘 됐다. 이 농사 지니까 네, 지금 이게 맛있겠네. 오게 새싹. 햅쌀로 지금 지으신 거예요? 원래 시골에서는 이렇게 들에서 그 보리밥, 그 쌈밥 같은 걸 드시지 않나요? 지금 계속 보리밥 먹다가 이제 새쌀 나고 나면은 근데 햇살이라고 찌어갖고 밥 해갖고 이래 먹는 거요. 그렇군요. 요 이래 먹는 게 맛이 있대. 예, 너무 좋아요. 새참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막걸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걸리 집에서 만들어서 숙성시켜서 그래 먹는 게거든. 이게 집에서 만든 예. 막걸리예요? 야. 달달하다. 시원하네요. 막걸리 다네. 술을 자주 못 해먹고 이제 가을철이나 뭐 일할 적에 일자 한자 해먹고 한 게라. 부인들도 이제 자주
술 맛을 못 먹게 다닥한다. 제가 이제 어릴 시절에 이렇게 듣는 이야기로 쌀이 부족해서 그 쌀로 만드는 막걸리를 금지시켰다는, 못 만들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쌀 막걸리가 문제가 아니고 보리 막걸리도 못 해먹었어요. 도가에서 이제 이래 받아 먹는데, 도가에서 받아 먹는 손 그때는 뭐 어디 그 수입품 밀가루 이런 거 갖고 밀가루를 했겠죠. 그 술 했는데, 그거는 막 화학품 네. 비슷하게 그런 기지, 약품 처리한 기지 술이라고 보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맘껏 쌀막걸리를 즐기게 된 데는 농부들의 땀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막걸리는 쌀을 충분히 불렸다가 푹 쪄낸 고두밥이 주 재료입니다. 이렇게 쪄낸 밥과 누룩을 7대 3의 비율로 섞고 물을 부어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이제 항아리에 담고 20도에서 25도 정도의 선선한 그늘에서 일주일 내지 열흘간 삭혀주면 완성입니다. 보릿고개가 일상이던 시절에는 사치로만 여겨졌던 우리 술, 쌀막걸리입니다. 불렸다가 건진 햅쌀입니다. 떡을 찔 모양인데요. 아, 이렇게 절구로 빠는 거예요? 아직도 제 몫을 하고 있는 100년 묵은 나무 절구입니다. 아, 이거 방아 이래 발로 띄고 찢는 거. 그거는 봐도 이 일을 찢는 거는. 많이 찢는 거는. 야, 이게 많이 찢는 거는 그게 이렇게 하면 나오지. 완전히 그냥 하얀 눈처럼 내려오네요. 예. 체에 곱게 내린 쌀가루는 물을 살짝 뿌려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 지금 밑에 물을 좀 넣으신 묻어놨어요. 거죠? 지금 찌는 거죠? 면보자기에 쌀가루를 담아 시루나 채반 위에 얹고 쪄주는데요. 이 짐이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익었다 하는 걸 알거든요. 장작을 뗀 지 30분쯤 지나자 솥 밖으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꺼낼 때가 됐나 봅니다. 한번 먹어. 예, 잡숴봐요. 두고 봐. 아, 이게 바로 백설기네요. 쫀득쫀득하게 다 익었지. 이제 반죽에 찰기를 더하기 위해 뜨거울 때 절구에 넣어 치는데요. 가루를 빻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더군요. 소리가 나나 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드는데. 야. 찰기가 아까보단 또 있어요. 나도 안 먹고 쫀득쫀득하네요. 그렇지요. 이제는. 이제 손맛이 더해질 차례입니다. 참기름을 묻혀가며 매끄럽게 빚은 떡을 한 입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접시를 이용하니까 떡이 달라붙지 않아 좋더군요. 올해 수확한 쌀로 만든 쫄깃쫄깃한 절편입니다. 이번엔 식혜입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엿기름이라고 예. 표현하는 그거죠? 예, 예. 네네. 질근 가루. 그럼 이걸 물에 불린 건가요? 예. 예. 이걸 해서 얼마나 이렇게 빼내야 되나요? 한 3번 정도 빼면은 말강물 나와요. 말간물이 나올 예, 때까지. 말강물. 예. 네. 식혜의 핵심은 동동 뜬 밥알이죠. 햅쌀을 쪄낸 고두밥입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싹 섞어요. 섞어요? 예, 예. 섞어보겠습니다. 예. 꼭 막걸리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예. 고두밥을 섞은 엿기름 물은 다시 또 가마솥으로 직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요 불을 미지근하게 이어놓는 게라요. 예. 그럼 여기 좀 따뜻하게 그렇지. 네네. 그래갖고 한 3시간 있으면은 밥을 여기 딱 넣는 거예요. 밥알이 떠오르면 불을 3개 떼서 펄펄 끓여준 다음 식혀줍니다.
식혜도 완성됐네요. 갓 추수한 쌀로 차린 소박한 다과상입니다. 먼저 식혜로 목을 축였는데요. 맛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또 이게 생강향이 많이 나네요. 생각은 이렇게 살기도 좋고 맛도 있고. 맛도 더 좋아지고. 네. 꿀이나 조청이 아닌 소금을 넣은 참기름입니다. 조금 낯설긴 했지만 어른들이 권하시는 대로 맛을 봅니다. 간이 좀 되니까 네. 오히려 더 단맛도 도는 것 같고 다 이유가 있었네요. 맛있다. 네. 고소하면 맛있다. 발간에서 우리가 직접 지금 사 먹는 거 요랑하고 이걸 먹으니까 맛이 영 안 틀립니까? 고소하고 고소하게 맛있지. 일단 고소한 맛이 나요. 예예 네. 고소하고 좀 쫄깃한 고미가 있고 예 그렇지요. 네네. 시골 어르신들의 훈훈한 정을 느끼고 돌아왔지만 가마솥밥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이라는 뜻의 고래실 마을입니다. 이곳에선 왠지 가마솥밥 맛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뻥튀기 기계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이 어르신은 60년대 초에 처음 뻥튀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얘기 들어보면 그 쌀이 귀했다고 그래요. 그 보리쌀 먹고 그랬다는데. 그러게 콩, 수소, 묵식기, 대충 그 강냉이 같은 거 이런 네, 그건 이제 잡곡을 가져와요. 이제 또 있는 집에는 쌀 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쌀 튀겨 먹는 건 참 있는 집이에요. 네, 그건 있는 집이 쌀튀기예요. 그 예전에 이거 한 번 뻥 튀기면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돈이요? 그 당시엔 250원 받았어요. 시방은 5,000원이에요. 지금은 한 5,000원. 네. 그러면 뭐 하루에 어느 정도 30방 튀겨요, 30방.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이 어르신은 농한기가 되면 뻥튀기 장수로 변신, 쏠쏠한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몽요! 펑 소리와 함께 구수하게 퍼지는 쌀 냄새. 뻥튀기 아저씨가 마을에 들어온 날은 온 동네가 들썩들썩했었죠. 이 뻥튀기 기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 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포를 응용한 기계라고 하니 좀 섬뜩해지기도 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간편하게 쌀튀밥을 얻을 수 있지만 옛 선조들은 물에 끓인 쌀을 소금물에 헹궈 말린 뒤 기름에 튀겨 쌀튀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튀밥으로 강정을 만들어 먹었죠. 이건 조청인가요? 네. 지금 보리로 만든 조청과 쌀튀밥이 강정 재료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아 물이 자랄 때만 해도 네. 주전부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이거 연만 만들어 갖고 네. 이렇게 이제 강정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이제 주전부리를 주고. 조청에 잘 버무린 튀밥은 비닐을 깐 쟁반 위에 쏟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또 손에 덮어서. 묻으니까 이거를 물로 들은 거예요. 조청이 굳어버리기 전에 납작하게 펴줘야 하는데요. 급한 마음에 손놀림이 자꾸만 빨라집니다. 또 오셨어요. 하지만 힘과 속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체중을 실어 천천히 고루 밀어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 쓰인 조청은 네.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밥을 가마솥에다가 저런 가마솥에다 하나 해갖고 이제 그 버리를 이제 엿질금을 해갖고 그걸 이제 새킨다 그러지. 그럼 약간 식혜 만드는 거하고 그렇죠. 비슷하나요? 식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식혜 만드는 거 같이 만들어 갖고 네.
그걸 짜. 네. 예, 짜갖고서는 하루 종일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은근하게 조금씩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끓게 떼니까 그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쌀 강정. 이제 먹기 좋게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툭툭 자르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찍은 거보다 뭐 아, 그러니까요. 바삭한 쌀튀밥과 달콤한 조청의 만남. 보리와 쌀로 만들어낸 추억의 주전부리, 쌀 강정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네요. 아까 그 뻥튀기만 먹었을 때는 네. 그 담백하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그 단맛이 좀 그렇죠. 그 심심했죠. 아쉬웠는데 예. 요 천연 단맛의 그 조청이 어우러지니까 맛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성품이죠. 이제 슬그머니 본론을 꺼내놓습니다. 아, 제가 집에서 네. 가마솥을 하나 걸어놓고 밥을 지어봤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그 물 맞춤이 좀 안 돼갖고 이제 쌀이 좋아야 밥도 좋지만 물 맞춤을 아, 그래요? 잘해야만 예, 밥이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가마솥밥은 이 양반이 아, 제일 잘해서요. 정말이에요? 예. 아, 그러면 뭐든지 그냥 하면은 아. 하는 데는 아주 제일 잘하시고. 아, 제대로 찾았네요. 밥을 지을 때 그 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쌀이 좋은 쌀이에요? 네. 이 쌀이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쌀알이 이렇게 맑고 쌀이 잘 자란 쌀이 좋은 겁니다. 이 쌀알이 굵은 건요 밥맛이 없어요. 아, 햅쌀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밥을 지으면 촉촉한 밥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쌀도 좋아야지만 이게 이제 물도 또 좋아야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그 쌀이라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 물 맛이군요. 예, 예.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만 그러니까 하고서는 예, 굉장히 그냥, 예. 이렇게 재빠르게 씻고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기만 해야지 그 쌀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퍽퍽 막 읊으더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읊으면요 이거 쌀 맛을 버리는 거예요 영양가를. 좋은 밥맛을 내기 위해선 쌀 씻는 물도 중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 물은 말라있던 쌀이 가장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좋은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쌀겨 냄새가 배어들지 않도록 되도록 빨리 헹구고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너 번 정도 씻어주면 충분합니다. 쌀을 안치기 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불려야 부드러운 밥맛을 낼 수 있겠죠. 제가 가마솥밥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물 맞추기입니다. 이렇게 밥을 쌀을 편편하게 놓고 네. 손을 이렇게 잠궈봐 갖고 지금 이제 요 쌀이 지금 이제 손세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전기밥솥하고는 이게 다른 게 네. 이게 이제 이런 밥솥은 이제 막 끓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막 끓으니 보고서는 물이 많으면 옛날에는 또 찌었어. 찌었다는 게. 물을 이렇게 더 퍼냈다고. 물이 좀 많으면. 지를 것 같으면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조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의 땔감은 참깨를 털어내고 말려둔 깻집입니다. 저는 집에서 네. 그 가마솥밥 해볼 때 네, 장작으로 뗐었거든요. 네, 장작불도 괜찮은데 예, 이제 장작불은 이제 불꽃이 네. 이거보다는 덜 좋아요. 또 잘 마르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지내온 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술고로 하는 이런 콩집이나 깻집이나 또 이렇게 솔가지 같은 거 그런 걸로 불을 떼서 밥을 하면 이 불꽃이 장작보다 더 좋거든요. 아. 네. 불 조절이 쉽지 않은 장작에 비해 이런 잔가지는 처음에 불을 붙이기도 쉽고 불의 색이나 불 때는 시간을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을 뗀 지 10분 정도 지나자 가마솥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아주 잘 끓고 있어요. 예. 지금 지금 잘 끓는 건 아직 아닙니다. 김만 나지 네. 지금 조금 덜 끓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예.
가마솥 안 상황을 다 아시는 거네요. 이렇게 부를 때면 이제 다 알죠. 그러니까 다 짐작으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한 번 해갖고서 이거 척척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이 펄펄 나고 5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땔감을 넣지 않습니다. 불을 이제 중지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밑불에 이제 밥이 계속 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뜸을 들이는 동안 가끔씩 젖은 행주로 뚜껑을 닦아 식혀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솥 안에 뜨거운 열기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밥알이 골고루 익게 된다는군요. 10분 정도 뜸을 들였으니 이제 다 됐겠구나 싶었는데 다시 불을 지피시네요. 다시 이렇게 이제 요런 자줄구레한 나무로 불을 이거 김이 다 다시 펄펄 나오도록 그걸 불을 떼야 다시 한번 돼요. 넣어줘야지만이 밥이 잘. 가마솥밥은 꼭 불을 또 한 번 넣어줘야 돼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네. 그래야만 이제 누룽지도 생기고 네. 밥이 완성이 불 되는군요. 떼서 하는 밥은 꼭 밥을 뒤에 한 번 불을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누룽지도 안 생기고 밑이 이제 질척하니 밥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됐어요. 밥이 되긴 됐는데 이거는 뭐 가마솥에서 느껴지는 그런 밥맛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두 번째 떼시질 않아서 그래. 오늘 좋은 거 배웁니다. 네. 밥맛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이 가마솥입니다. 4세기경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밥을 짓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토기에 밥을 짓는 게 일반적이어서 흙냄새가 밥에 배고 밥맛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철의 생산이 늘고 주물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마솥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솥 바닥과 뚜껑이 볼록해서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는 가마솥. 바닥에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솥 전체를 둥글게 감돌면서 쌀을 골고루 잘 익혀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무거운 뚜껑은 솥 안의 압력을 높여주고요. 밥이 끓을 때 생기는 얇은 수막은 밥맛을 더 좋게 만드는 숨은 공신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밥 냄새가 좋네요.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주걱으로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걸 밥을 그냥 놔두면은 덩어리 가지고 찬밥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 밥을 푸는 겁니다. 고슬고슬해 보이고 아주 네. 윤기가 더 나네요. 제가 혼자 집에서 지어봤던 가마솥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녹그릇이요 빨리 식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녹그릇을 쓰고 네. 여름에는 사기 그릇을 씁니다. 이거 보온 역할을 보온을 해주는 거군요. 밥을 담는 법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 옛날 밥 고봉밥 같이 드시네요. 찬물로 손을 적셔가며 얌전히 담아내던 옛 어머니들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쌀, 물, 불, 솥. 이 네 가지의 어우러짐을 통해 마침내 제가 찾던 밥 한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밥을 푸고 나면 가마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남습니다. 뜸을 들인 후 다시 한번 불을 떼준 덕분일까요? 누룽지가 노릇노릇 아주 먹음직스럽게 눌었네요. 전기밥솥의 등장으로 잊혀졌던 그 맛. 갓 긁어낸 누룽지입니다. 쫀득쫀득하고 아주 구수하고 맛있네요. 누룽지에 물을 부어 보글보글 끓인 숭늉은 가마솥 밥짓기의 활용 점정이자 마지막 과정입니다. 숭늉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예로부터 식후 입가심으로 먹었던 음료라는군요. 드디어 가마솥밥을 먹어볼 시간입니다. 짭짤한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군침이 돕니다.
잘 지은 쌀밥 한 그릇이면 여러 반찬이 필요하지 않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걔 갔다가 그냥 정 놔서. 맞아요. 아, 그렇게 먹는 거죠? 밥하고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반찬 없어도 가마솥밥은 그냥 잘 넘어가는 거죠. 지금도 밥이 한올 한올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윤기도 많이 흐르고. 제대로 된 가마솥밥 드디어 찾았습니다. 역시 요리는 이게 정성과 또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또 가마솥밥을 맛있게 또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